지금 새벽이죠. 6시. 오늘은 2014년 12월 4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몸이 요구에 몸을 구경하다가 몸의 움직임에 따라 마음이 함께 움직여주는 훈련 연습을 합니다. 화장실에 간다, 배변을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몸에서 배가 아프고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마음으로 이걸 억제하고 가기 싫다 하면 이게 괴로움이 됩니다. 몸이 원할 때, 몸이 아랫배가 아프고 배설의 욕구가 일어날 때 가만히 마음은 그냥 구경해 주는 거죠. 그러다 가면 가는 거 따라가는 거죠. 그러지 않고 마음이 참거나 일어나기 싫으니까 더 자야겠다든가 하는 생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봄백 숨죽여봄에 있어서 봄의 의미 1. 본질과 현상. 본질이란 무한호공인 하늘에 가득 찬 광명으로 하늘을 공간의 본질이라면 광명은 시간의 본질입니다. 공간의 중심이 잡혀 하늘 기운인 불기운과 땅의 기운인 물기운이 돌아감으로써 원자와 세포가 생하고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와 분자가 모여 물질이 되고 세포와 세포가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과 기관이 모여 생물이 되어 현상계로 나타납니다.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이 정신이 되고 정신의 속성이 감각, 감성으로 본질인 내면의 후공을 보는 동시에 현상적인 물질을 감지하는 오감입니다. 감성은 이론성으로 대아입니다. 현상인 육체의 속성은 생각으로 생각은 12이해로 갈려 음양이 상극하는 이원성으로 소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감각이 먼저 존재합니다. 이성이 존재하기 전에 감성이 존재합니다. 감성으로 본질의 하늘을 보고 오감으로 현상의 물질을 보므로 숨죽이고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감각인 봄이 나타납니다. 생각을 비워 감각, 감성인 봄을 깨달으려면 육체를 유지하는 목숨을 끊기 위하여 숨을 죽여보아야 합니다. 봄으로 본질과 현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지하여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감각에 생각이 끼어들어 교란하고 왜곡하여 하늘에 구름이 덮여 내면의 아들을 가리어 본질의 공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오감으로 사물을 볼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기 위하여 숨죽여봄을 해야 합니다. 감각의 모드가 되어야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봄의 의미, 봄이란 감각, 감성이요 주시요 관찰입니다. 봄이란 무한 허공 가운데 가득 찬 광명으로 본질의 허공과 현상의 사물을 비추어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봄은 끊어지지 않고 비추는 무시무종한 영성입니다. 봄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의 바탕이고 기운인 빛입니다.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로 무상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개인에 속한 것이므로 생각은 죽지만 본질은 전체이므로 육체가 죽고 생각이 죽어도 감각의 빛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생각인 소아는 죽어도 감각인 대아 전체성은 죽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이 죽어 감각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전환함입니다. 들리는가 듣고 있는가 봄 100일 숨죽여봄 수행법 3일 하늘을 믿고 맡기는 단계로 주니 숨죽여보면 생각이 비워져 하늘이 열리고 하단전에서 중심이 잡히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는 바 이 단계를 하늘을 믿고 호흡을 하늘에 맡기는 단계입니다. 무의적인 호흡으로 전환하는 수행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하늘의 순리자연한 호흡을 배우고 터득이 되면 더 이상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무의적인 호흡과 유의적인 호흡이 상충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 무유에서 유유로 돌아오는 단계,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유무를 초월하게 되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지각이 와서 자각이 와서 점차 수동적 소극적인 호흡은 능동적 적극적인 호흡이 늘어가게 됩니다. 유의적인 호흡을 하여도 무의적인 호흡의 효과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자정되면 유무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하나인 주체성이 섭니다. 호흡을 주시하는 나와 호흡을 행하는 행위자인 하늘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면 능동과 피동이라는 이분법적인 주정관계가 무너져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하늘을 믿고 하늘에게 호흡을 맡겨보는 무의법을 반드시 겪어보아야 단전호흡법을 터득하여 유무를 초월한 단전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호흡을 지켜보므로 호흡의 이치를 터득한 연후에 호흡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이 아는 호흡이나 내가 아는 호흡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이 나이고 내가 하늘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의 호흡,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늘이 행하는 호흡이나 유의의 호흡, 의도적 자각적으로 이주는 내가 행하는 호흡이 간격이 없고 차별이 없어 딱 들어맞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음양 수화의 기운을 잡아돌리는 천지운행이 가능하여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궁하게 순환하는 가운데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본백이 상중 하단전의 기능과 활용. 하단전을 의식하여 숨을 죽이면 중심이 잡혀 수하의 기능을 운행하는 바, 들숨으로 물기운을 올리고 날숨으로 불기운을 내려 몸이 따뜻하고 머리가 서늘하게 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감각이 열리고 축기가 이루어지면 상단전인 인당의 차가운 기운인 수기가 모이면 인당이 지각되면서 생각을 할 때 생각을 주도하는 센터로 작용하게 되고, 중단전인 가슴에 따뜻한 기운인 화기가 응집되면 중단인 가슴이 자각되면서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좋다 싫다는 감정이 다스려져 깊게 보지 않고 곱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어 이 순위 경지가 됩니다. 하단전은 중심을 잡아 수하의 기운을 돌리는 기능을 하고, 상단전에 수기가 모이면 생각하고 말할 때 사용하고, 중단전에 화기가 모이면 보고 들을 때 사용하여 보기 싫다 듣기 싫다는 감정을 바라지 않도록 다스려 거부와 저항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 안온의 경지를 누립니다. 요약하면 상단전인 인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가슴인 중단으로 보고 듣고, 하단전에서 집중력을 발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돌려 산란이나 혼침을 다스려 정념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에 땅 기운이 인당인 상단에 머물고, 가슴에 하늘 기운인 불 기운이 가슴에 있게 되면 불 기운이 위에 있고 물 기운이 아래로 있던 천지비가 물 기운이 위에 있고 불 기운이 아래에 있게 되어 지천태가 됩니다. 이것이 천지 운행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림입니다. 본백삼 중도란 중심이 잡혀 전후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는 정념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전후좌우의 균형이 잡혀 전후좌우로 기울어지지 않아 그 어느 한 가지에 속하지 않아 반대편에 대하여 보기 싫고 듣기 싫어하는 갈등이 없는 가운데 양자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조화력이 생깁니다. 전후란 세대 간의 분열을 말하고, 좌우는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림입니다. 중도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심, 천심, 감각, 순수의식입니다. 중도에는 전후좌우가 없는 텅 빈 허공이라고 하는 무심의 중심이 잡힌 일심의 상태입니다. 하나이면서 제로 상태인 정신 차린 상태이므로 전후좌우가 다 같은 내 한 몸입니다. 나는 전후좌우로 갈라지지 않는 통합의 상태에서 용처에 따라 앞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뒤로 젖히기도 하고 왼쪽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을 쓰기도 하고 오른쪽과 왼쪽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생각 모두에서는 이원성인지라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감각 모두에서는 일원성인지라 둘로 분열이 되지 않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중도 대통합이야말로 이 시대 개인이나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화두입니다. 중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쇄신시켜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은 하나의 도피오 회피이므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등을 느끼고 싫어하는 가운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 갈등 투쟁의 현장을 깨어있는 가운데 보고 처음에 보아야 미워하는 버리장 머리를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중도를 깨달아 실천 궁행하면 대도를 깨달은 것이고 성현 군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것입니다. 본백사 숨 죽여봄이 진정한 휴식이다. 휴식이란 말은 숨 쉬는 것을 쉰다는 말입니다. 숨 쉬는 것을 쉰다는 말은 숨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멈추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행동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말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멈춘다는 말입니까?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을 죽여야 생각이 멈추어지고 말이 멈추어지고 행동이 멈추어집니다. 숨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바쁜 가운데 휴식을 원합니다. 현대인은 휴일을 원합니다. 휴일을 맞아 놀러 가려고 안달이고 연애나 스포츠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식적인 휴식에 지나지 않을 뿐 진정한 휴식은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이 완전 무결하게 쉼입니다. 숨 죽여보면 생각이 쉬고 말과 행동이 쉬어서 진정한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숨 죽여보면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숨 죽여봄입니다. 숨 죽여보면 본질이나 본연의 자기로 돌아감이고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돌아감입니다. 숨 죽여보면 내면의 하늘을 열미고 하늘의 중심을 잡아 수화의 기운을 돌리고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림이요 부정을 긍정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돌림입니다. 휴식이란 부정과 미움을 씌워줌입니다. 휴식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비워 침묵함이고 맑고 밝음으로 돌아가 쉼입니다. 휴식이란 자유와 평화를 누림입니다. 송구영신 21세기도 어느덧 1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누군가가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성견지명이 있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분열이 극에 달한 한 해였습니다. 분열이 극에 달하면 학을의 운기가 도래하여 미미했던 도판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상도 서서히 통합으로 움직여갈 것입니다. 이판과 사판이 같이 나아갑니다.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끌어주면서 나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동안 무소유다 웃음이다 유로다 하는 패턴으로 이판이 급급한 세상 인심을 임시로 이끌어왔으나 앞으로는 진실에 입각한 대도가 주례나의 세상 사람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봄나라는 숨 죽여봄 한 법으로 마무리되어 준비가 끝났으므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소통하고 홍보하고 교화하는 새 출발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사무국 법님들은 3천여 명에 달하는 기존의 법님들에게 다가가는 방편으로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여 공부에 대한 열정을 다시 살리는 한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새로운 공부의 인연을 진작하여 나에게서부터 남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나아가는 접근법으로 그동안 유기에 빠진 봄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계기로 삼아 비상대책을 세우고 실천 궁행하여야 하고 수요일, 토요일 감각개발과정에 오시는 법님들 역시 홈페이지의 새 글이나 동영상에 대한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근한 일을 실천하고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천하를 구하는 일로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마 상전의 단계를 지나 항마의 단계가 되고 출가율을 지나 대각 열애율을 향해 용맹청진합시다.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숨 죽여봄으로 늘 봄의 생활로 나날이 진보 발전의 길을 갑시다. 나약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우울한 심사를 극복하여 자신감과 희망이 넘친 삶을 개척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부 영신일 것입니다. 봄나라를 키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천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열정을 살려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여 성공을 이루어냅시다. 2013년 새해 아침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봄마 쌍전, 항전, 봄마 항전. 봄마 상전의 단계를 지나 항마의 단계가 되고 출가율을 주나 대각 열애요양의 용면형이요. 유가가 떨어졌다. 정할 때와 통할 때의 수행. 정할 때는 숨 죽여봄을 통하여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경지에 부합이 되게 하고, 통할 때는 몸 돌아봄, 마음이 몸을 늘봄을 통하여 일거일동을 감잡아 움직이는 한 동작 한 동작에 끼어서 구경하여 움직이는 경지에 부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봄나라 동정간의 양대 수행법입니다. 정할 때는 숨 죽여봄으로, 통할 때는 마음이 몸 돌아봄으로 이 두 가지 법만 지키면 누구나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할 때 숨 죽여봄을 하면 중심이 잡혀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져 천지만념으로 흐트러지는 산란한 마음이 다스려지고 멍청하거나 졸리는 혼침해지는 마음을 다스려 고요한 가운데 뚜렷한 적적성성한 본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통할 때 마음이 몸 돌아봄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서 먹통이 되고 운명이 되어 심심하거나 지겹거나 따분하거나 허전함이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놀리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구경하여야 악성 바이러스에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구경이 좋다 한들 자기가 자기 몸 구경하는 구경에 피할 바가 없습니다. 자기 몸의 움직임을 구경하고 있으면 절대로 무리하거나 심심하지 않고 지겹거나 따분하지 않고 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심과 애정과 활기가 생깁니다. 옛사람들은 몸을 소에게 비유하고 마음을 소를 무는 사람에게 비유하고 호랑이를 바이러스에 비유하여 호랑이를 만났을 때 주인이 도망가면 소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주인이 소를 지키고 응원하면 소가 호랑이에게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삶의 요체는 몸으로부터 나갔던 정신을 차려 숨죽여 범으로 정신을 들게 하여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도 이 점을 노래한 것입니다. 정신이 몸을 여의지 않는 삶을 삽시다. 봄백질 심심하고 외롭고 따분하고 허전하고 공허해지는 까닭은 정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말은 주인인 정신이 도구인 몸에 머물지 않고 돌보지 않고 나를 버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밖이란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천지만물로 흐트러짐이고 지나버린 과거를 기억을 통해 떠올려 자기를 판단평가 심판을 하는 것이고 오지 않는 미래를 투영하여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자기 몸을 저버림입니다. 정신이 몸을 떠나 뱃상에 몰입하거나 가상 공간인 과거나 미래에 빠지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면 몸은 생각을 통하여 허전하다, 공허하다, 심심하다, 따분하다, 우울하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일러 얼이 빠졌다, 혼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인 얼이 빠지고 혼이 나갔으므로 몸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심심하고 우울해집니다. 몸은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아무리 권력가가 되고 재벌이 되고 대학자가 되고 스타가 되어도 정신이 들지 않는 이상 허전함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근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르고 정신이 돌아올 줄 모릅니다. 기도, 참선, 염불, 명상 등 인류가 창안한 정신이 들게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핵심에서 빗나간 물음입니다. 나간 정신을 어떻게 해야 정신이 들게 하느냐가 진정한 물음입니다. 나간 정신을 들게 하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법이 문제입니다. 남녀노소 유무식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나간 정신을 불러들이려면 숨을 죽이고 있으면 됩니다. 불러들인 다음 몸과 마음을 늘 돌아보며 살면 인간의 근본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봄 백파의 심심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한 소 울음소리, 몸을 소라고 하면 소의 주인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소를 버리고 나가면 몸은 외롭고 쓸쓸해지고 따분하고 허전하고 공허해져서 고통스러운 울음이 나옵니다. 음매 여기에서 번뇌망상이 나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해집니다. 여기에서 밖으로 친구나 연인을 찾고 스타에게 매달리고 게임이나 오락 속으로 빠져들면서 도피 행각을 통하여 심심하고 허전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장락은 안으로 자기의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어느 누구에게 몰입하여 일시적으로 허전함을 몸에 나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허전하고 공허한 근본적인 고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허전하고 공허한 근본 갈증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허하고 허전함이 느껴지는 순간 정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정신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숨을 죽이고 있으면 찰나지간에 정신이 듭니다. 정신은 무형한지라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 모르고 정신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알지 못합니다. 정신의 기능은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핌으로써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이 몸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몸과 마음을 항상 비춥니다. 그러나 정신이 나갔느냐 들어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몸과 마음의 고동을 비추고 알아차리고 감 잡으며 사느냐 감 잡지 않고 사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할 때는 숨 죽여봄으로 동할 때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살피어 감 잡으며 살면 이미 정신이 들어서는 삶으로 고독하지 않고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아 안정되고 활기에 넘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줄 알아야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게 할 수 있고 정신이 들어야 몸과 마음의 허전함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고 허전할 때가 속아오는 때라는 것을 알아 숨을 죽여 정신을 들게 하고 몸과 마음의 고동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구경하면서 감 잡으며 살면 소울음소리가 영구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봄 백구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에 있다. 우주에 있어서 도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에 있습니다. 정할 때에 도는 숨죽여봄에 있고 동할 때에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에 있습니다. 도 정신은 무영한지라 나가고 들어옴이 없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순수의식이요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정신을 깨달음은 없지 않으나 깨닫고도 몸과 마음을 보살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것과 같고 깨닫지 못하여도 몸과 마음을 보살피며 살면 깨달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란 깨닫고 못 깨닫고가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도란 정신이 작용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용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정신은 이미 각자에게 존재하는 이만큼 새삼스럽게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기에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므로 깨닫기도 어렵고 깨닫고 알아보았자 쓸 줄 모르면 고독과 허무라고 하는 근본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 셀 틈 없이 간단 없이 몸과 마음을 늘 비춤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고독과 허무가 당장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정신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깨닫는 능력은 이미 존재합니다. 정신을 깨달아야 정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미 존재하므로 깨달음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정신이 몇몇 약동하면서 정신이 존재합니다. 설사 정신을 깨닫는다고 자동적으로 정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깨닫고도 정신의 능력을 발휘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눈먼 부처에 불과합니다.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비추어 보살피는 능력을 발휘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늘봄의 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자연 정신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다는 것을 깨닫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근본고인 고독과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어 대해탈의 경지를 누립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곳에 정신이 존재하여 정신을 깨닫습니다.
봄 백신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고 구경하기. 정신은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인지라 이 정신의 빛으로 몸을 비추어 감각하면서 몸을 몰고 다니는 것이 도인 정신이 도구인 몸을 부리고 쓰는 역할입니다. 다 같은 목동이라도 서를 모는 솜씨가 다릅니다. 머리와 앞발, 몸체, 뒷발, 꼬리 등 어느 하나나 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고 감각하는 수준도 있고 소 전체를 대중 잡는 감각 수준도 있습니다. 다 같이 보고 살핀다고는 하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살피는 감각, 감성 기능이 활짝 열리면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경지가 됩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보고 살피는 것이 힘이 들지 않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구경하듯 쉽사리 행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도인 정신이 도구인 몸을 돌보고 보살핀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인 생각이나 감정을 보고 살필 때도 영화의 자막을 읽기가 바쁘고 힘들듯 하지 않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힐끗 한번 보기만 하면 다 파악이 되듯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는 일 또한 처음에는 굼뜨다가 차차 민첩하고 정확해집니다. 늘봄의 과정을 통하여 천번 만번 단련함으로써 기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감각도 써먹어야 개발이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숙련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시하고 관찰하고 보살피는 것 역시 실천풍행을 통하여 기량이 향상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늘봄의 생활로 전환합시다. 봄 110일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인 돈이나 정신인 도도 그 이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공덕이 없듯이 일시적으로 도를 깨달아도 평소에 쓰지 않으면 별 무공덕입니다. 숨 죽여보면 즉각 나갔던 정신이 들므로 도를 버려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텅 비어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정신을 보고 깨닫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다고 해도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데 정신을 쓰지 않으면 정신이 다시금 흐트러져 정신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벌어들인 다음 쓴다는 견지에서 보면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숨에 있어서 보면 벌어들임은 쉬운 일입니다. 돈이나 도를 벌어들이면 한순간에 가능할 수 있으나 숨에 있어서는 늘 정신을 차려 일거일동을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숨이 벌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는 것은 쓰기 위함입니다. 쓰지 않고 벌기만 하는 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어렵게 번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여야 효용성이 있고 보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돈 벌려금 있다금 생각하여도 되지만 도를 벌고 쓰려면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감각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돈 벌어 쓰기보다 돈을 벌어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번 깨어나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나 살면 늘 새해인지라 복 많이 받습니다. 복 중의 복은 물질의 복보다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허전하고 허무하지 않는 정신의 풍요에서 오는 복이 제일입니다. 돈은 반드시 벌어야 쓸 수 있는데 비해 정신은 이미 무진장하므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핌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돈은 벌어들이지 않고도 쓰기만 하면 그 가운데 정신의 본체가 확연히 드러나 텅 빈 가운데 빛나는 광명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 정신이 나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주문하여 수시로 깨우쳐 줌으로써 깨어 사는 인간으로 키워주고 주위에 친한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여 어리 빠져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밝지만 안으로 내면적으로는 캄캄하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는 인류로 하여금 정신의 광명으로 자기의 동굴을 비추어 안과 밖이 밝아 내명철한 광명의 세계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 공덕은 돈으로 하는 물질 것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봄 112 밖을 비추는 빛, 안을 비추는 빛. 천지만물인 밖을 비추는 빛은 태양의 광명으로 오감 중에 하나인 눈을 통해 감지하고, 자기 자신인 안을 비추는 빛은 정신의 광명으로 오감이 아닌 순수의식이며 제3의 눈인 감각으로 감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본이 물성유주, 자뇌본이 생각유주인 생각의 모두인지라 정신의 광명이 없지 않건만 감각이 억압되고 잠재되어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는 무명 중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두운 동굴이 되었으므로 영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동물성, 귀신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 몸은 꼬리가 떨어진 사람의 몸이나 마음은 생각의 꼬리가 떨어지지 않아 덜 떨어져 온전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개발의 으뜸은 정신의 광명을 발현토록 하여 자기 스스로를 비추며 사는 사람으로 진화 발전하여 꿈을 꾸며 사는 사람에서 꿈을 깨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유시한 물성의 빛은 밖으로만 비추고 안으로 비추지 못하지만 정신의 광명인 영성의 빛은 태양을 만든 원본인지라 안과 밖에 걸림없이 비춥니다. 정신이 나가 무의식적으로 사는 무명의 삶을 정신이 들게 하여 자각적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보고 보살피는 광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합니다. 숨 죽여봄으로 정신이 들게 하여 정신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의 눈을 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고 보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남을 진정으로 돌보고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혁신시키기 전에 자기부터 변화하고 혁신하여야 합니다.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거쳐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신의 광명을 발현한 깨어 사는 사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라야 자기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회사와 국가와 세상의 주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밖을 보면서도 동시에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동시에 밖을 보는
늘 봄의 사람이 됩시다. 제3의 눈을 뜨고 삽시다. 봄 113 어디 한번 보자. 일어나자. 일어나기 싫다는 두 생각이 맞서게 되면 갈등의 상태가 조성되어 무기력해집니다. 선뜻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나아지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불편합니다. 이때 의지력을 발동하여 일어나자라는 생각을 선택하여 행하면서도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이 뒷담화를 까고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을 선택하여 행하고 있으면 일어나자라는 생각이 저항을 하는 바람에 역시 편치 않습니다. 이때 생각의 모드라는 양자택일의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어디 한번 보자라는 감각의 모드로 전환하여 일어나자라는 생각을 보아준 다음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도 보아주면 맞서고 있던 양극단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주어져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빛으로 충만한 주체성이 서게 되어 자유로워집니다. 어디 한번 보자를 실천하고 나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모조리 보아주겠다라는 감각의 모두가 되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생각이 발동하지 않아 활력이 생기면서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성공하여 몸을 부리고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여 백전백승하면 자신있고 생기가 넘쳐 몸이 가벼운 부지런 딴딴이가 되어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살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라는 주인이 두그라는 몸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서 도를 행함입니다. 이것을 일러 솔성지도라고 합니다. 봄 114 불쾌, 쾌락, 육쾌. 불쾌는 주인인 정신이 몸을 나가 얼이 빠지고 혼이 나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아 깜깜해지는 순간 외로움, 두려움, 허전함, 허무감이 드는 순간 불쾌합니다. 불쾌함이 왜 생기는 줄 몰라 불쾌함을 유로하고 보상받고자 오감의 충족을 위하여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의 추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뿐 다시금 불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불쾌와 쾌락이라는 그네를 타면서 하고 오는 쳇바퀴를 맴돕니다. 불쾌 원인이 정신이 나간 까닭이므로 정신을 들게 하기 위하여 숨 죽여범하면 나갔던 정신이 찰나지간에 들어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광명이 충만하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고 부족하지 않아 만족이 있어 불쾌가 없는 육쾌가 됩니다. 불쾌란 부족한 것이므로 음인 마이너스라면 쾌락은 넘치는 것이므로 양인 플러스이고 육쾌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으므로 제로입니다. 불쾌와 쾌락은 생각 모드에서 중생의 삶의 패턴이고 육쾌는 감각의 모드로서 정신 차리고 사는 깨어 사는 삶의 경지입니다. 봄 115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이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입니다. 돌아보면 정신이 몸과 마음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면 보살핌은 몸과 마음이 주는 파장과 메시지를 정신이 읽어 발견과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때 양자가 일왕래하여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몸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마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몸의 문제점을 통하여 몸이 바라는 메시지가 마음이므로 소프트웨어인 마음을 읽어 문제점을 파악하면 하드웨어인 몸의 문제점이 즉시 치유됩니다. 생각이나 언어가 아닌 파장인 정서에 의한 소통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물성이 아닌 영성의 차원입니다. 선천의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물질 문명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후천에는 정신개벽으로
차원이 다른 정신문화의 기적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생각을 통해 분석적으로 파악하였던 해결법에서 감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새로운 감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더불어 전개될 도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돌아보는 능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미세한 파장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보고 살피어 발견하는 예리한 감성의 능력이 개발되고 증장되어야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남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기와의 내면적인 소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기와의 소통이 불통인데 어찌 남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의 화두는 소통과 치유입니다. 소통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건강과 행복이 보장될 것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이라는 동글 블랙홀을 밝혀 화이트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면에서 화이트홀이 이루어지면 우주에 또 하나의 태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주를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새 인간, 새 세상을 위하여 감각 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입시다. 본 116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춘다는 것을 무엇을 멈춘다는 말인가?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비롯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근본인데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가? 멈추려는 생각을 내면 생각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각을 덧붙일 뿐이니 이건 아닙니다. 남녀노소 유무식간에 누구나 가능한 법은 숨 죽여봄입니다. 숨 죽여보면 나갔던 정신이 찰나지간에 돌아옵니다. 이때 정신의 속성인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정신을 돌아보고 알아차립니다. 멈추면 보이지 않던 정신이 보이고 몸과 마음의 고동이 비로소 보입니다. 정신과 몸과 마음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정신의 허공성, 침묵성, 청정성, 광명성이 보이고 이 정신의 광명성이 발로함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몸의 일거일동과 생각과 감정이 즉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비춤에 따라 정신의 밝기와 열기가 무한하게 성장하고 개발이 되면 생각이나 언어가 아닌 파동, 파장, 정서 등으로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치유가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개인과 세상이 건설될 것입니다. 멈추면 감성의 시대가 열려 후천의 정신개벽이 시작됩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이 길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본 117 4대